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요 fx 빼기 t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k 플러스일 때는요, x 빼기 k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k 분의 gx 빼기 gk가 되고요. 요거는 x는 k에서 5미분계수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일 때는요, 아래가 마이너스 x 빼기 k가 되고요. gx 빼기 gk가 되니까 이 친구는 x는 k에서 마이너스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값이 존재해야 되므로 지금 우미분계수랑 마이너스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을 모두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gx는 지금 절대값 함수란 말이죠. 절대값 함수면은 꺾이는 지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봐서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f가 뭐 약간 요렇게 지나가는데요. fx 빼기 t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절대값을 하는 순간 이쪽 부분이 같이 꺾여 올라오게 되면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으로 바뀌고요. f도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서 요 절대값 함수에서 우미분계수는 m이고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 지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지금 0이 되죠. m 더하기 빼기 m으로. 이런 것도 정답이 되고요. 또한 뭐 예를 들어서 꺾인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니까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꺾였을 때 이러한 지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애초에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도 0이고요. 좌미분계수도 0이니까 합쳐도 0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HT는 지금 뭘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꺾이는 지점들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극값을 가지는 지점들도 전부 다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이때는 저 리미트 극한식을 만족하는 실수 K는 총 5군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냐, 극값을 가지는 지점들 플러스 꺾이는 지점 플러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이런 것도 있죠. 극값은 아니나 여기서 3중근을 가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급적인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3중근, 이걸 3중근이라 쓰겠습니다. 3중근 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고려를 해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4차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fx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빼기 t를 해서 절대값을 하게 되면은 t만큼 내려와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친구를 fx를 만약 t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y는 t면은 fx 빼기 t는요, fx 빼기 t는 이것도 같이 빼기 t가 되면서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꺾어야 되는 거죠. 절대값 함수는, 요거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다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t를 움직여 가면서 요 지점에서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생긴 함수일 때는요, t가 여기에 있게 되면요, 요때는 꺾이는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극값들만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요때는 3개가 나옵니다. 즉
요때 HT는 3이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3개로 유지가 될 거냐? 여기 접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T가 조금 올라오는 순간 요때는 꺾여서 하나,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긴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숫자만 쓰겠습니다. 5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계속 5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요, 요 지점에 있게 되면은 꺾이는 지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추가가 되면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위에서 접할 때는 꺾이는 곳이 하나, 2개 있으니까 총 5개로 다시 줄어들겠죠. 여기 위서부터는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계속 3개였다가요, 어느 순간 5개로 늘죠. 계속 3개였다가 5개로 늘고요. 조금 내려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5개로 늘고요. 5개로 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될 때 7개로 늘겠습니다. 7개로 늘다가 여기서 접할 때는 다시 5개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HT가 불연속인 곳은 지금 3군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조건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것도 똑같은 논리로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극대극소가 극값이 총 3개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친구입니다. 좌우대칭 모양 기억나시죠?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T가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여전히 3개입니다. 요렇게니까 요거도 3개죠. 그러다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꺾이는 지점이 4개가 추가가 되면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요때는 꺾이는 지점이 2개가 되면서 5개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5개죠. 왠지 이 친구가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계속해서 3개였다가 접할 때까지 3개죠. 그러다가 갑자기 7개로 확 뛰고요. 그러다가 접할 때 다시 5개로 떨어지고 그 뒤로 5개로 유지가 되면서 이 친구는 불연속인 지점이 2군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가에 보시면은 4 플러스 1 때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T는 4가 되겠습니다. 여기 5개였죠? 그렇다는 소리는 T는 4일 때는 언제냐? 얘죠, 얘. 요 직선이 Y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0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가 T는 마이너스 60이 되겠고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은 3개에서 끝날 때, 3개가 끝날 때니까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Y는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Y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F2는 4인데요, F'E가 양수기 때문에 요 4가 되는 지점은 총 3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쪽을 쳐다봐줘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을 제가 어딘지를 몰라서 T라고 두게 되면요, 좌우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 빼기 T가 되고요. 그럼 이 길이도 2-T가 되기 때문에 요 지점은 T에서 2-T만큼 내려간 2T-4가 될 거기 때문에 fx랑 4랑 연립을 하면은 2t 빼기 4를 근으로 갖고 t는 중근으로 갖고 2는 한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x 2t 플러스 4는 한실근, x 빼기 t는 2개, x 빼기 2는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극소가 되는 곳들을 찾아보면요. 어차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산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4차 함수 비율 관계 때문에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은 알파에서 t까지의 거리, 요 거리 대 요 거리는 1대 루트 2죠. 알파 마이너스 t 대 2 마이너스 t는요 1대 루트 2다. 그러면 2 마이너스 t는요 루트 2의 알파 빼기 t가 되면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는 알파 빼기 t더라. 알파의 위치는 루트 2 더하기 t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자, 얘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0이 나와주면 되죠. 그래서 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64는요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2t 플러스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4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 니깐요 요걸 그냥 정리를 좀 할까요? 얘를 요 친구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루트 2 더하기 2분의 2 빼기 루트 2t 인데요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요거를 요렇게 잡지 말고 제가 새로운 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1인데요 요거를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 4차 함수에서요 요거를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0 여기가 알파인 요렇게가 알파인 요런 4차 함수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우리 4차 함수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요 fx는 요거에서 중근 이거에서 중근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간편하게 x축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f0 값을 구해보시면 알파 4제곱이죠. 그럼 요게 y는 알파 4제곱이 되는데요. 요때 요 길이가 알파면 요 길이는 알파 4제곱이 됩니다. 여기 최고차함계수가 1일 때겠죠? 그럼 만약에 최고차함계수가 a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a가 붙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요 위에 거를 조금 쉽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차함계수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64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4제곱해서 64가 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요 길이를 t라고 두게 되면요. 이제 요 위에 t는 다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지워내고 저기를 t라고 하게 된다면 t 4제곱은 64다. 우리 64는 2의 6승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t는 2의 2분의 3승 즉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가 되고요. 요렇게 자르면은 또 비율관계 덕분에 요 길이가 실제로 2루트 2고요. 요 길이는 실제로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친구랑 연립을 하게 되면요. fx 빼기 4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요 길이도 4가 되면서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6은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2개, x 플러스 2는 2개, 마지막 2는 하나. 이렇게 되므로 네, f4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4-4는요 10 곱하기 36 곱하기 2가 되면서 720이고요. 결국 여기는 F4가 724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4 값을 구해보면요. 요게 아까 HT의 그래프였잖아요. H4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4는 5가 되면서 결국 F4 더하기 H4는 729다.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풀어본 18번 문제랑 굉장히 조금 형태가 조금 유사하다. 약간 물어보는 것도 조금 비슷하고요. 조건 가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gx도 결국 함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gx를요. 저렇게 t 빼기로 보지 말고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fx 빼기 t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0이면서 f0일 때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한번 그래프 개형을 이것저것 그려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fx는 상수항도 0이고 도함수도 그러니까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bx 제곱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상황을 가지고 한번 경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얘가 근을 가지지 않을 때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x는 p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t가 여기에 있을 때는 0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죠. 여기까지도 0이죠. 그러다가 여기 오는 순간 2개로 바뀌고요. 여기 접할 때는 여전히 2개긴 하지만 저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점 4개로 됐다가 다시 접할 때 2개로 변해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씩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0으로 진행이 되다가요. 2개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여기 접할 때 2개였다가 그 뒤로 갑자기 4개씩 나오다가 다시 여기서 접할 때 2개로 떨어져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총 불연속점이 3개가 나오게 되면서 조건가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형은 요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뭐 만나고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위에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요 친구가 근을 가지는데 0에서 3중근을 가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대충 그래프의 개형은 요런 느낌이 되겠죠. 요렇게 될 때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 접할 때도 여전히 0이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개 됐다가 요 지점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는 기울기가 0짜리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개가 되기 때문에 HT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보면은 0으로 유지가 되다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조금 커지면은 2개로 띄었다가 그때 요 지점에 가게 되면은 1개로 내려오다가 다시 2개로 유지가 되는, 즉 불연속인 지점이 총 2군데가 나오니까 3번은 괜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둘 중 하나가 뭐 마이너스 27 아니면 K가 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접할 때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 되므로 여기는 X는 0, T는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조건 가에 의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어야 되죠. 즉,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나도 만족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0보다 클 때는 여기서 오니까 2개죠. 0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오니까 2고요. 0일 때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조건 나도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때 fx의 개형은요. 요렇게 돼서 0이고요. 요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3대 1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x는 3k라고 두게 되면 여기는 x는 4k가 되고요. 그럼 그때 fx는 x 세제곱에 x-4k다 라고 할 수 있고 3k를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기 때문에 f3k는 27k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더라. 그래서 k 4제곱은 1이 되게 되면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fx는요 총 두 가지가 되는데요. x 세제곱에 x 플러스 4 아니면은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4 요건데요. 여기에다가 x에다 1을 넣게 되면 f1은 1보다 크게 되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이 되게 되므로 f1은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18번 문제에서 조건 가랑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었었냐면은 대칭, 그러니까 근이 서로 대칭 모양으로 생길 때가 하나 있었죠. 그 친구는 왜 또 답이 되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있을 때는 0이고요. 그러다 여기도 0개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 4개 나오고 요때는 2개로 떨어지다가 여기 위부터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0으로 유지가 되다가요. 요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4개로 띄었다가 여기 접할 때는 다시 2개가 되고 그 이후로는 2개가 되는 0, 4,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지금 F'0이 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F'0이 0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만 나누어 보게 되면은 여기가 t는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t는 0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조건 나를 살펴보시면요. 여기일 때는 좌극하는 0, 우극하는 4, 함수값은 0으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t가 있을 때도 우극하는 4, 2, 좌극하는 4, 함수값은 2가 되므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므로 19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fx는 3차 함수고 g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x의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요. 2분의 k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여기서부터는 3참수를 그릴 건데 어쨌든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 약간 어제 실수 이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건 나에서 이렇게 생긴 정적분들의 값이 전부 다 0 이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t의 t-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그냥 풀려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h1t라고 두고요. 요거를 절대값 t에 t-1에 더하기 t의 t 빼기 1이다 라고 두게 되면요, 0보다 클 때는 요게 2t의 t-1이 될 거고요, 0보다 작게 되면 0보다 작으면 h1t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그려놓은 게 t의 t-1이고요 0보다 클 때는 2배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요 빨간색 실선이 h1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첫 번째 정적분식을 좀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h1t dt를 했을 때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요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간다 라고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연히 정적분이기 때문에 곱한함수의 부호를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분의 k보다 작을 때는 둘이 곱한 함수는 음수가 되겠고요, 0보다 큰 쪽은 항상 0 아니면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오른쪽으로 적분을 했을 때, x의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적분을 했을 때는 다 0 아니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가 되겠고요, 0 이상이 되겠고,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거꾸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0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k의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이쯤은 와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0보다 클 때는요, 지금 다 0, 요 파트는 다 0이고요 곱했을 때 0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또 양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 0보다 클 때는 지금 둘이 곱한 함수의 결과는 0 또는 양수가 되겠고요,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적분할 때는 0보다 큰 놈들을 적분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0보다 왼쪽에는 마이너스지만은 거꾸로 적분을 하기 때문에 또한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1보다 크면 안 되냐? 그거는 해보시면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0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일단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함수값이 둘이 곱한 게 0이 되겠고요, 요 2분의 k까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적분을 하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k가 1보다 커질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k는 0 이상 2 이하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것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h2t를 절대값 t-1 t 플러스 2에 빼기 t-1 t 플러스 2 라고 놓게 되면요, 이번에도 갈라지죠. t-1에 t 플러스 2가 0 이상이면 0이 되고요, t-1에 t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은
네, 마이너스 2배의 t-1의 t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h2t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죠. 이때 0보다 크면 0이라고 해서 이번엔 여기가 0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배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분의 k를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 3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k를 마찬가지로 지금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0과 2 사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파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여기서부터 여기 2분의 k까지, 요 2분의 k까지 여기는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부터는 플러스 또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요, 어차피 둘이 곱한 함수는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적분하는 거는 0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x가 한 요쯤에 있게 되면요, 한 요 언저리가 되겠죠. 요 언저리 x가. 그러면 요렇게 적분을 거꾸로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이 곱한 함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죠. 요 아주 좁은 요 범위에서는. 그러면은 양의 값을 가지는데 거꾸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k를 이번에는 1 오른쪽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2분의 k를 1 오른쪽으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조금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곱한 게 0이고요. 여기까지는 곱한 게 음수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곱한 게 전부 다 다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따라서 한번 적분을 해보면요, x가 3보다 클 때는 당연히 0을 적분하는 거예요. 0이고요. 3보다 작은 한 요쯤 언저리까지 왔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도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럼 x가 여기까지 왔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0은 어차피 적분하면 0이고요. 여기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은 거꾸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2분의 k가 1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k는 2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범위하고 요 범위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k는 2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gx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은 gx는요, k가 2이기 때문에 2x-2에 2 이하고 밑에는 fx가 되면서 얘는 x가 2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f2는 2여야 하고요, 두 번째 f'2도 2여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우리가 fx를 바로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2의 세제곱 더하기 a의 x-2의 제곱 더하기 2의 x-2 플러스 2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요거를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2를 넣고 2가 나오는지, 미분하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여기로 와야 되고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함수 gx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므로 이 친구는 x가 2보다 클 때 증가함수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f'x는 3의 x-2의 제곱 2의 x-2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2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여기 2가 아니라 2에 있죠. 이 친구의 대칭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칭축을 찾으려면 최고차 함계수하고 1차 함계수만 알면 되죠. 그래서 최고차는 3x 제곱에 1차 함계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4x인데 3 때문에 빼기 12에다가 요거 2ax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a 빼기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이 2를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2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6이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2보다 작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요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고요. 빵꾸가 뚫려야 되겠죠? 요때 요게 x가 2보다 큰 쪽에서 증가하려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즉 f'2는 0 이상이면 되는데요. 네, f'2는 2니까요. 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6이 0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다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a는 0 이상이면 다 된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요게 3분의 마이너스 a 빼기 6이고요. 요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아래로 볼로 이렇게 생겼죠. 요때는 0 이상이려면은 f'에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6 요게 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집어넣을 건데요. 요 f' 요걸 쪼개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3에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 2a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는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 플러스 2는 0 이상이더라. 그래서 3분의 1 a 제곱은 2 이하가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루트 6 a 제곱은 6 이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저것도 부동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2가 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는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한 번에 쓰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계산인데요, g의 k 플러스 1을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3이 되겠죠? g3을 구하라는 거, 요거는 f3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f3은 아까 봤던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요거를 잠깐 끌고 와서 밑에다가 보고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f3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면서 5 플러스 a가 되는데, 요게 가장 작으려면 a가 최대한 작으면 되죠. 그래서 a가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6이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5-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다. f0이 2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죠. 따라서 f1은 5가 되므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증가한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3x 플러스 p가 되고요. 이게 0보다 클 때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클 때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는요, x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어서 인수분해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게 되면요, f 두 번 미분한 거는요 3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3이고 1, 3, 3일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0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만 볼 거고요. 요게 증가하려면은 0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 그래프가 f'3이 0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3은요 27-36 빼기 9 더하기 p는요 p-18이고 0 이상이면 되니까 p는 18 이상이다. 그래서 p의 최소값은 18이 되겠습니다. 네,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x1, s2라고 할 건데 요거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함수를 fx, 요 함수를 gx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s1 빼기 s2는 여기 교점 어딘지 몰라서 알파라고 두게 되면 s1 마이너스 s2는 인테그랄 절대값은요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 fx 마이너스 gx d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만 찾으면 되는데요. 교점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x 플러스 1, x 빼기 1 마이너스 x의 x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보시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알파는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dx를 해볼 건데요. 우리 요거 식변형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식변형 연습할 겸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x를요 x 플러스 1로 바꾸고 다시 1을 빼주면은 원상복귀가 되죠. 요거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거를 요렇게 써준 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한 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빼기 1부터 2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 두 개는요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공식들입니다. 그림을 살짝만 그려보면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는데 여기 정적분이기 때문에 12분의 공식이긴 한데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빼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1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둘이 뺀 3의 세제곱이고요. 이 친구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1과 2니까 여기 6분의 공식인데 아래쪽에서 빼기가 붙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시 앞에 또 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6분의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는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고요. 이게 세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양수 먼저 쓰겠습니다. 2분의 9고요. 빼기 요거는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7이 되면서 얘는 4분의 18 마이너스 27이다. 즉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1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0보다 큰 곳에서요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미분하셔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니까. 그럼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인데요. 자, 저 친구는요 우리가 축이 3분의 5인 이차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0보다 클 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만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부호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양의 값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v 3분의 5 값이요 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요 3 곱하기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50 더하기 a는 요게 9분의 75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9분의 150이어서 a 마이너스 9분의 75가 되고 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a는 9분의 75 이상이고요. 이 친구는 8점 얼마죠? 따라서 구하려는 a의 최소값은 9가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림을 보자마자 fx식은 바로 세울 수 있죠? fx식은 x를 한 식은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는 함수입니다. 이제 조건 가도 우리가 보자마자 저거는 즉 우변은 x, fx를 미분했구나 를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는 x, fx 플러스 c더라. 즉 gx는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럼 g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y는 c고 거기에 0하고 알파에서 접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최고차 한계수가 a일 때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었죠. 요 길이를 p라고 하고 요 길이를 q라고 한다면은 q는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저 밑에 길이 p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y는 80이라고 했고요. 극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지금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요. 우리가 공식도 외울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라는 거는요. 지금 81에서 0을 뺀 길이니까 81이죠. 요거는 p는 0부터 알파까지 절반의 길이니까 2분의 알파죠. 그거의 4제곱이다.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가 바로 3이면 되겠죠? 2분의 알파가 3이면 되니까 우리가 알파는 6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g 3분의 알파는요 g2가 되겠고요. g2는 4의 2-알파의 제곱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6은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바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죠. 요거를
fx라고 두게 된다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3의 x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f'3은요 미분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x는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 되면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3x 빼기 9고요. 요게 5, a를 지나가기 때문에 a는 15 빼기 9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근의 합은 직선과 연립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특이한 거는 지금 요 접선이 0,2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세근의 합이 요 방정식, 요 식을 보시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제가 2t라고 두게 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t가 2개, 2t가 하나가 되면은 세근의 합은 0이 되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에서 x좌표를 마이너스 t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시고 저게 0,2를 지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세 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점 a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고, 점 b는 0,2고요. 점 c는 2t, 8t 세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니까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다. 뭐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t분의 요 두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요, 요렇게 기울기 2t분의 8t 세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2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넘겨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8t 세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2더라.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넘어가고 넘어오주면은 6t 세제곱은 6이더라. t는 1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요점의 좌표는 2,4가 되기 때문에 a, b의 길이는 루트 3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2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